안녕하세요. 다운과 시대인지에서 우리 연남고 국어 담당하고 있는 윤여진 강사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미 이제 제가 영상 올리기 전에 시험 총평 안내문구 적어서 1차로 발송해드렸는데요. 영상과 함께 그 내용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이번 1학기 기말고사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출제 비율이나 구성은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죠. 쉬운 문제는 한 5문제 이내밖에 안 되고요. 어려운 문제가 한 8문제 정도, 그리고 나머지 준킬러가 14문제 정도로 문항수는 30문제라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도 페이지가 굉장히 빡빡하게 텍스트로 차 있을 정도로 우리 친구들이 시험 기간 동안에 압박감이 상당했을 걸로 보입니다. 당연히 비중은요, 우리 학교가 문학 중심이기 때문에 문학이 가장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문법, 그리고 독서 수준으로 이제 비중이 확연히 좀 차이가 났습니다. 문학은 지난번과 거의 비슷한 난도였던 것 같고요. 문법이 중간보다 살짝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독서는 오히려 중간보다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밸런스는 잘 좋았던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 진짜 시험 문제는 중간보다 좀 더 공을 들인 흔적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상위권 점수가 상승하면서 1컷이 아이러니하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2컷도 다소 올라갔습니다. 자, 등급 컷입니다. 학교에서 발표한 점수이기 때문에 추정이 아니라 정확한 점수고요. 자, 중간 때는 78점 정도였죠. 그런데 기말 때 1등급 82점, 그리고 2등급 62점으로 약 4점 정도 혹은 3점 정도가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딱 한 문제씩 더 맞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제가 이 한 문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볼 때 시험의 난도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아주 크게 차이가 없어요. 기말고사가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중간고사가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구나 동시에 말할 수 있는 건 둘 다 어려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확 쉬워진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딱 한 문제의 점수로 약간의 컷이 상승하는 경향이 보이냐? 저는 이 부분은 좀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이 딱 한 문제 정도에 적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언남고가 국어가 어렵다는데 학원에서 시험 치면 너무 무서워. 그래서 분명히 충분히 연습하라고 들어갔지만 실전에서 얼어버린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기말은요, 한 번 시험을 치러봤잖아요. 약간의 맷집이 생긴 거예요. 단련하고 훈련하면서 나 이제 어떻게 풀면 알 것 같아. 피부로 느끼고 본인이 시간을 느끼면서 이때쯤에서는 3번 문제를 포기하고 5번으로 넘어가야겠구나. 이때쯤엔 속어법으로 기역, 니은, 디귿을 보지 않고 기역, 니은으로만 추려줘야겠구나 하면서 문제 푸는 시간을 많이 단축했던 것이 나중에 정확도를 높여서 문법 문제까지 검수하면서 내가 놓친 부분 없이 쫙 OMR 마킹까지 했던 거에 큰 도움을 줬던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보면서 어떤 친구들이 좀 마음이 아플 거냐면 중간보다 기말이 떨어진 친구들이겠죠. 괜찮습니다. 이런 시간도 겪어보면서 다른 친구들은 올랐다고 하는데 적어도 4점 정도가 올랐다고 하는데 나는 4점보다 더 많이 틀렸다 그러면 이번 기말에 내가 허술하게 한 건 없는지 아니면요 나는 중간과 기말에 비슷한 정도로 공부를 했는데 왜 떨어진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제가 냉정하지만 솔직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성적이라는 건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이 성적은 상대적인 거죠. 그럼 보세요. 제가 중간에 공부하던 시간을 3시간이라고 할 거고 기말에 공부하는 시간을 3시간 30분이라고 할게요. 그럼 현지는 3시간 30분씩 공부를 했으니 엄마 나 기말 때 더 열심히 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지가 3시간 30분 동안 공부할 때 어떤 친구는요. 예를 들어 다원이라는 친구는요. 국어 봤더니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 나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는 중간 때 3시간 정도 공부 안 했어요. 2시간만 했었는데 기말 때 4시간씩 했다고 칩시다. 그럼 다원이는요. 기말 때 4시간씩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다원이랑 현지의 공부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나는 그전에 간당간당하게 1등급의 끝이었는데 4시간 공부한 친구, 4시간 반 공부한 친구가 더 많아지면 나는 그대로 있고 다른 애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점수 컷이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반복하고 똑같은 수업을 듣게 되면요. 우리 친구들이 요령을 익히게 돼요. 그래서 요령에 의존해서 내가 평소랑 비슷한 성적을 가질 수 있겠지라고 판단하게 됐는데요. 평소랑 같은 점수를 가지는 걸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전교에서 10몇 명 안에 드는 걸 목표로 잡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막 슬퍼해하는 친구들한테 되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 네가 욕심내는 거 알겠다. 네가 너무 아쉬운 거 알겠다. 근데 냉정하게 우리 학교가 19명까지가 1등급인 학교라면 너 19명이 들 만큼 공부한 거 맞아? 너가 정말로 그 친구보다 더 많이 한 거 맞는 거 같아? 그리고 정말 많이 했는데도 안 된다면 쌤이랑 다시 한번 공부한 걸 바꿔보자. 근데 냉정하게 내가 아닌 것 같다. 나는 노력한 정도가 19명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욕심으로는 19명 안에 들고 싶어 했던 것 같다. 라는 판단이 선다면 차라리 긍정적으로 학습량을 늘려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1의 과정은요, 혼란스럽고 힘든 과정의 연속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기준에서 성장하는 건 보이는데 남들과의 끝없는 비교 속에서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건 역시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뼈 많은 친구도 있겠지만 중간과 기말이 점수가 똑같은 친구들, 이 친구들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딱 그 정도의 노력만 한 거예요.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아도 다 자신이 알아요. 왜 나는 중간 때도 80점이고 나는 왜 기말 때도 80점일까? 제가 그런 친구한테 이런 말까지 했어요. 틀리는 총량이 정해져 있는 거니? 왜 시험이 어려워도 5개를 틀리고 시험이 쉬워도 4개를, 시험이 어려워도 5개를 틀리는 거니? 이거는 실수하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조금 더 치열한 그 집요함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복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혼자 복기를 못하겠으면 영상 보고 나서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선생님 저 몇 번 틀렸습니다. 라고 문자 보면 제가 어머님이랑 같이 스피커폰 켜놓고 우리 친구랑 같이 시험 문제 분석할 거예요. 아시겠죠? 여름방학 되기 전에 시험 복기부터 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우리 시험 범위 좀 볼게요. 너무 많았어요. 문학 지문만 20개, 1학년이. 그리고 문법에다가 토론에다가 독서까지. 너무했던 시험 범위였습니다. 자, 특히 A파트와 B파트가 완전히 나뉘면서 A파트의 특징으로는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유형이 많이 나왔어요. 가나다 결합이 많이 나왔고요. A파트는 현대문학 중심이었죠. 자, 그런데 B파트는 조금 달랐어요. B파트의 경우에는 외부 지문도 활용하긴 했지만 독서가 같이 나오면서 독서 난도에서 좀 줄여주고요. 화법 난도에서 줄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B파트였거든요. 독서 난도, 화법 난도. 그리고 이제 문법 난도와 그 현대시 파트가 지난번보다 비슷했거나 어려워지면서 A파트는 예상대로 어려웠다. 그리고 B파트가 생각보다 좀 평이해지면서 이 B파트에서 지난번에 시간 조절이 안 돼서 날렸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A가 보통 먼저 나오고 B가 뒤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뭔가 더 엄청 쉬워져서 아이들이 점수가 오른 게 아니라 지난번엔 상대적으로 A파트가 헉스러워가지고 A파트에 맞물려 있던 친구들이 B를 날려서 점수가 안 나왔다면 이번에는 그럴 줄 알았다. A에서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다 하고 그 부분이 안 되면 뒤로 넘어가서 뒷부분에 있는 B파트라도 잘 풀었던 친구들이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학교 스타일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스타일 확실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한 문제 정도 더 어려웠다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문항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거의 직보됐던 내용과 똑같이 나와가지고 저는 매우 반가웠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세요. 영상 보시면서 이번 문제 틀린 친구는 한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윤현지쌤 기본서 3권에 70쪽과 72쪽에 이게 있다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복습을 안 한 거예요. 제가 이거 수업을 해줬어요, 여러분. 자, 작가 연계로 우리 학교는 A파트 쌤이 작가 외부 지문을 많이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꼽히는 시절이 작년 시험범위였어요. 작년 언남고 시험범위였는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보자 해서 제가 한번 쑥 훑어줬단 말이죠. 심지어 프린트로 날려준 게 아니라 책에다가 넣어줬어요. 보라고. 근데 이거 보고 아 맞다 이거 배웠었지 하는 친구는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배웠었나? 이 말은 복습 자체가 철저히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이번 시험 완전 불리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거든요.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당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완전 낭패라고. 왜냐하면 진짜 집요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제가 조금만 짚어줬던 거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완벽하게 외우고 들어가요. 자, 이거 화면 보고 또 혼나야 되는 친구 있죠? 17번 문제 제가 직보 당일에 똑같이 내줬어요. 나지문에 어이 못 오던가 다지문에 청천에 울고 가는 기러기. 똑같은 지문이었고요. 제가 여러분이 해석 못한다 그래서 현대어로 해설까지 해주면서 어디가 의미 있는 공간이고 어디가 화자가 있는 공간인지까지 다 말해줬고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이 기러기가 거절하거든요. 뭐라고 거절하냐면
우리도 님 보러 바삐 가는 길이라 전활동 말동한다. 이게 거절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해줬어요. 근데 27번 문제 지금 선택지가 안 보이는데요. 여기서 기러기가 소망을 들어주는 대상이다 이런 진술이 있는데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소망을 들어주는 게 틀린 선택지인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복습을 안 하고 간 친구는 이거 배웠다. 본 것 같은데 수업을 제대로 집중해서 듣지 못하고 배웠어도 틀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해요. 외부 지문은 정말 운이다. 내가 가장 엄선해서 나올 만한 지문을 선정해 주긴 하지만 제가 찝어주는 외부 지문이 늘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지문은 안 배웠어도 문제 푸는 방식을 이해했기 때문에 안 배운 지문을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최악은 뭔지 아세요? 배웠는데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요. 화면 보시면서 우리 친구들 17번 틀렸다면 그날 나의 사고의 상태를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그날 다른 과목을 보고 와서 너무 지쳐 있었는지, 그럼 난 집중이 너무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러면 그 시험장에서 내가 집중이 안 됐다 그래도 집에 가서라도 쌤이 오늘 테스트 너무 중요하니까 새 시험지 줄 테니까 집에 가서 다시 풀라 그랬죠. 그걸 안 하진 않았는지, 선생님의 말을 꼼꼼히 귀담아 들었어야 됐는데 후회한 친구들이 좀 있을 겁니다. 자, 6주차 서바이벌 테스트에서도요. 윤동주 서시 내줬고요. 우리 객관식 21번에서도 나왔죠. 우리가 6주차에 시험 범위를 다 끝냈고요. 7주차에 복습을 시작했고요. 7주하고 직보 사이에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 수업이 6, 7주가 이제 거의 마지막 파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부터 나온 테스트는 정말 시험 전범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풀어야 된다고 했던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자, 언남고 1학년 객관식 19번 문제인데요. 요거는 만원사라는 지문이에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오답 선택지가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여 앞으로 벼슬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이게 지금 답으로 나왔거든요. 틀렸다? 근데 제가 6-2 기본서를 갖고 오면서 마지막 종강날에 뭐라 그랬냐면 이거 나올 것 같다. 학교쌤이 이 참고서 참고하시는 것 같다. 혹시 모르니까 이 참고서에 있는 문제 3개만 풀어보자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 문제를 보시면요. 보기는 좀 달라요. 원래 답이거든요. 유배에서 풀려나도 벼슬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겠군. 이게 답이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똑같은 문제 나왔다고 알아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 수업을 들어도 못 알아보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는 뭐의 문제일까요? 하라는 거 제때제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 나올 것 같다 그랬으면 이거 나온다고 하는 그 날에 이 문제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기억할 수 없는데 제가 그것도 1주차, 2주차도 아니고 거의 끝부분에서 이거 나온다 라고 했다면 기억했던 친구 하나를 더 날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후기를 남겨줬어요. 이 뒤에 보실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요, 제가 진짜 이거 생색은 아닌데 시험 보는 직보 당일 밤부터 아침까지 애들한테 외우고 들어가야 될 걸 전체 문자로 계속 보내줬어요. 오류 정정이 아니고요. 오타 정정이 아니고요. 얘들아, 모시다, 계시다, 주무시다, 시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선어말음이 아니다. 돈을 떼이다는 목적어 있지만 피동이다. 우리 학교 압존법 가르쳤으니까 시험 문제 나오거든. 압존법 고려해서 풀어라. 플래시백이 과거 떠올릴 때 사용이 되지만 교과서 날개에 적힌 뜻을 정확히 보고 가라. 플래시백과 컷2의 의미 차이를 보고 가라. 왜냐하면 둘 다 장면 전환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미로 파악하는 과거는 너무 쉬우니까 둘이 장면 전환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꼭 보고 들어가라고 어머님들께도 문자를 보내드렸고 아이들이 안 본다면 보라고 아이들한테도 문자를 계속 보내줬어요. 8번 문제, 2번 선택지의 컷2 그리고 4번 선택지의 플래시백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라고 한 거 제발 봤으면 올랐는데 이거 안 본 친구들이 또 틀려왔어요. 쌤 플래시백 과거 예상 아니에요? 그거는 기능을 물어본 거고요. 이 문제의 의도는 컷2의 정의를 물어보고 플래시백의 정의를 물어본 거예요. 기능은 과거 회상에 쓰인 거죠. 근데 머릿속에 내가 쉽게 외우고 싶은 방식으로 그 과거 회상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들었던 걸로 푸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제 말을 들은 거예요. 약간 쇼츠 보듯이. 근데 그렇게 하는 건 공부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하잖아요. 정확하게 스스로가 정의를 확인하고 정의와 기능의 차이까지 짚고 넘어가야 됐던 그런 문제여서 이 8번 틀린 친구도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틀린 친구 되게 많거든요. 진짜 혼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알려줘도 틀린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가슴이 아팠던 시험 문제였고요. 학생 후기 가장 최신으로 따끈따끈하게 올라왔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건 진짜 윤현지쌤 감이 좋다는 겁니다.
이번 기말에는 학교쌤이 참고하시는 교재를 찾은 것 같다면서 나눠주시고 수업하신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있던 윤현쌤께서 강조하신 문제가 진짜 시험에 변형돼서 나왔습니다. 전 애들이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적어주는 거 보고 이해해주는 친구도 있구나 하면서 진짜 감동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어디선가 본 것 같다라고 기억을 하지 정확히 그 멘트를 기억하는 친구가 많이 없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기출문제 넣어서 서바이벌 만들어주는 거 너무 좋았다라고 평도 달아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학기 대비 전략을 보실 텐데요. 자, 25년도 2학기 중간 범위예요. 노란색 부분이 교과서 범위고요. 하얀색 부분이 추가 프린트예요. 자, 그런데 우리 1학기 기말보단 양이 적어 보이죠? 무조건 이거보다 양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추세가 그렇고요. 올해 추세가 작년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중간고사가 추석을 낍니다. 그래서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더라. 근데 그 와중에 중세국어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좀 곤란하겠죠. 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암기 요소가 좀 많은 고전 문학을 내고요. 갈래 특징도 많이 내는 편입니다. 다만 프린트가 매년 범위가 유동적이라 우선은 교과서에 우선을 두고요. 그리고 나서 유동적인 프린트는 그 해에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진짜 알겠지만 1, 2, 3, 4, 5, 6 매주 쉼없이 달렸어요. 20개가 넘는 지문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제가 우리 7+1주지만 늘 7주에는 복습을 시작해요. 저는 7주에 진도를 나가지 않고 7주는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주 끝나고 나서 보강을 하면서 정리 나머지를 해주고요. 직전 보강을 또 해주거든요. 그러면 20개가 넘는 작품을 6주 동안의 진도를 다 끝내려면요. 한 주에 4작품 이상을 끝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는 외부 지문도 나오니까 내 지문 배우고 외부 지문까지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빡빡한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 기말은 2학기 중간은 더 심해질 거라는 거 생각하면서 지금은 좀 힘들지만 이 속도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연습하게 되면 2학기 때는 조금 더 공부하는 요령을 더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서바이벌 테스트와 시그니처 자료인 직보 자료에서도 적중 내용이 많이 나왔고요. 이제 매우 기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난번 영상 촬영할 때는 등수가 공개가 안 됐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1등이 나왔다라고 말씀 못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담아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결과가 나왔고요. 1학년도 만점 아니지만 한 개 틀린 친구, 2학년에 한 개 틀린 친구가 2명이 있거든요. 우리 반에서. 그래서 둘 다 이제 한 개 틀린 친구가 0.1점 차이로 1등이 있고요. 0.1점 차이로 2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1학년에서도 1등자, 2학년에서도 1등자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대부고의 경우에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모두 만점, 1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지금 만점이고요. 기말고사는 아직 시험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들 정말 학교 특성이 다 달라요. 범위도 다 달라요. 근데 제가 그 학교 수업할 때는 그 학교 유형에 맞춰서 나올 유형들만 정리해서 학교쌤의 거의 정신에 빙의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도 이렇게 한쪽에 몰아서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전교 1등이라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기분 좋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한 강의는 2가지예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재원생 부모님들께 일자로 보내드릴 때는 이 고전문학 수업보다는 중세국어 문법을 조금 더 추천을 했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된다면 2개를 다 듣는 걸 추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가 워낙 많은 작품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때 한 번이라도 훑어놓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실이나 제막매가는 우리 학교 시험 범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다원과 세움에 열려있는 3시간 30분짜리 4회의 고전문학 특강, 이건 2학기 중간고사 교과서와 연결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문법 약자들, 나 문법 한 번도 안 해봤다 해도 들을 수 있어요. 고난도 문제까지 꼼꼼하게 대비하는 중세국어 특강이 또 4회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업은 3시간 다니고요. 3시간 4회인데 두 수업 다 클리닉까지 연결해서 진행을 하니까요. 방학 때 풀어지지 않고 저랑 더 꼼꼼하게 국어 학습 시간을 좀 늘려볼 친구들은 두 수업 중에 하나 정도는 택해서 듣거나 시간적 여력이 있다 그러면 두 수업 다 들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제가 수업을 여러 개 깔 때 제 수업을 다 들으라고 안 하거든요. 시간이 되면 하나만 들으세요라고 하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너무 범위가 많기 때문에 들어놓는 게 본인한테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놨던 친구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2개를 다 듣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언제나 이제 연락할 때는 개인 전화번호로도 연락할 수 있지만 비재원생의 경우에는 연락처가 공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내일 국어 검색하시면 궁금한 점 해소가 되실 거고요. 재원생의 경우에는 제가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는 그 문자에 대해서 답장 주시거나 상담 요청하실 때 원하는 시간 알려주시면 제가 문자로든 아니면 카톡으로라든 전화로든 연락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보시고요. 꼭 명심해야 될 친구들, 아까 점수가 그대로인 친구들 아니면 오히려 떨어진 친구들의 경우에는 혼자서만 마음 쓰지 말고요. 저한테 연락해서 선생님 너무 바쁘실까 봐 연락 못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제가 사진 보내놓으면 언제든 봅니다. 짬 날 때 보니까요. 사진으로라도 틀린 부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바쁘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적어서라도 외부로 메일이라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윤현지 강사였습니다.